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나은고등학교 교사 이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지금이 7시 37분인데요. 아이들의 집중력은 25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50분 수업 중에 딱 20분만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 20분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늘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괴로워야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고 또 실력이 향상이 되겠죠. 다소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저하고 함께 과연 하나은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아가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우리 학교의 학부모님과 또 학생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겠죠. 네. 함께 되기를 바라는 그 희망을 갖고 제가 열심히 저희 학교의 모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아시겠지만 하남시 유일의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굉장히 잘 보내죠. 아마 이제 학원가를 아마 다 학원을 보통 많이 다녀서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하남고는 이런 학교야. 또 온라인상의 뭐 맘카페나 이런 데를 보시면서 하남고는 이런 학교야. 라고 아마 설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알아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감 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남고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고요. 하남고가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그 포인트에 맞춰서 과연 우리 아이는 어느 고등학교로 갔을 때 가장 유리할까? 네, 혹시 다른 학교를 가서라도 우리 꼭 3년 뒤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 시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남고는 어떤 학교인가요? 제가 이제 물음표를 던져봤어요. 아까 우리 방송에서 우리 학생들 영상에서 봤지만 저희 학교는 고아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3년도에 환갑이 넘으신 송정윤 할머니께서 전쟁 고아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하와이에 있는 땅을 다 팔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경기도였죠. 지금도 경기도네요. 잠실도 경기도, 강남도 경기도였던 그 시절에 이곳에 굉장히 오지죠. 땅을 사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이사장님과 전 교장 선생님께서는 여기 송정윤 저희 설립자님께서 키우신 그런 전쟁 고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키우셔서 저희 학교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후에 저희가 1970년에 고등학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만 50주년이 되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네. 저희 학교의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실력 있는 인재 양성을 키우는 것을 저희 학교의 모토로 삼고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만 시키는 학교가 아니고요. 공부의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학교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밤에 이렇게 찍은 사진을 좀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밤에 보면은, 이렇게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늘 학교에 밤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 2, 3학년 야자를 다 하지 못하고 있고요. 공부방이라고 하죠. 지금 3학년만 10시까지 야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지금 유일하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계속 이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간 자율학습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정시에서 마지막 수능을 보는 그 순간까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본인의 어떤 그런 감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밤에 저희 학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한양고는 어떤 학교인가? 자, 궁금해요라는 그 코너를 좀 만들었어요. 보통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첫 번째로는 등교 시간입니다. 주변에 지금 학교들이 9시 등교죠. 예, 그리고 중학교는 다 9시 등교고 저희 학교만 8시 등교입니다. 8시 등교. 네. 내년에도 8시입니다. 네, 저희는 8시를 바꾸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8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실이 최소한 7시 50분에는 와서 학생들이 이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9시에 등교를 하는 그 신체 리듬을 갖게 되면 그 수능에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힘들겠지만 8시까지 저희가 등교 이 목표를 정해놓고 학생들 등교시키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3 담임인데요. 학생들이 보통 그 수능 당일에는 그 시험장에 몇 시에 이렇게 의자에 착석을 해야 될까요? 8시 가면 안 되겠죠? 8시에 감독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7시 반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능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지금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7시 40분까지 등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좀 늦는 친구들은 계속 지도를 해나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좋은 신체 리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는 아마 온라인 클래스로 학교 운영이 될 거예요. 예, 저희도 이제 온라인 클래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지금 온라인 클래스 시켜봐서 아시겠지만 애들이 안 일어나죠. 볼 때마다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죠? 애들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을 수능 전에 학교를 나오게 하고 계속 그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고3 아이들 계속 등교를 시키고 있고요.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점은 있나요? 네, 저희 학교 매점이 없습니다. 매점이 있었는데 이제 매점이 없어졌고요. 대신 간식 자판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별로 민감해하지 않으실 텐데 애들 급식이 맛있나요? 네, 최근에 저희 조리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급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완전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학여행 가나요? 자, 저희가 이제 수학여행을 계속 그 반별로 이렇게 테마여행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죠. 예, 내년에 코로나19 사라지면 이제 바로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해외 교류 활동도 지금 일본과 베트남에 있는 학교와 저희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교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잠정 지금 현재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아마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 상황이 진정이 되면 이제 외국 학생들과 베트남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베트남과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양고는 과연 공부만 시킵니까? 그렇게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있죠. 우리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비교과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컷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네. 자, 요 중에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왼쪽 하나, 둘, 셋, 네 번째 학생. 네 번째 학생이 지금 오늘 그 연대 1단계 합격을 했습니다. 네. 공부를 다 좀 하는 친구들이에요. 몸도 좋고 공부도 좋고. 자, 이 동아리는 지금 건몸 풀업이라고 하는 저희 이 몸 만들기 동아리입니다. 예. 그래서 몸도 건강, 그다음에 또 정신도 건강, 다양한 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야간 자율학습은 강제인가요? 네. 이게 담임들마다 조금 이렇게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요. 요즘에는 이게 강제가 안 되죠. 그래서 100% 선택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보통은 이게 중학교 때 학원을 다니는 습성이 많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성적을 올리는 그 피치 포인트, 자, 그때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고3 수능 때까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독려를 합니다.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학부모님 설득을 시키고 책상에 앉혀놓게끔. 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저희가 축제였거든요. 근데 3학년 아이들 중에 이 야자에 몸이 딱 그 배인 학생들, 이 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는 학교에 남아 있어야지 안정감을 찾는 거죠. 내가 학교에 남아 있으면 수능을 잘 볼 것 같아라고 스스로 자꾸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관 4층에서는 지금 3학년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학교 시험 난이도 이것도 궁금하시죠? 네. 어떠실지는 뭐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죠? 네, 저희 학교의 난이도는 하남시의 최고입니다. 하남시뿐만 아니라 강남에서 전학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 문제를 잘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왜 문제가 어려워야 되냐? 저희가 문제를 터무니없이 어렵게 내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수능을 봐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수능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능형으로만 출제를 하게 되면 또 이게 줄서기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줄을 세워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차피 줄을 세우는 김에 수능형으로 난이도 있게 문제를 출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까다롭고요. 그리고 고2 학생들이 푸는 문제도 고3 수능과 유사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신은 저희끼리의 경쟁이죠. 네,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를 올리고 그리고 수능형 출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쪽 방향으로 공부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따라가게 되면 수능에 강력한 학생들이 될 수가 있다. 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교 시험에서 1등급 컷은 과연 평균이 얼마나 되나요? 자,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요거는요. 과목별로 다릅니다. 과목별로. 근데 보통 1등급 컷이 80 후반대인 과목도 있고요. 보통은 한 90점 초반 정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평균은 보통 한 40점 중반에서 50점 중반대로 평균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의 어떤 갭이 조금 있겠죠. 자, 그래서 평균이 가장 이상적인 평균이 한 50점 초중반입니다. 네, 아마 중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만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던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오게 되면 1차 지필고사를 보는 순간 야, 학교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냥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적응이 되면서 비로소 이제 저희 하남고의 학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간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입학해도 우리 애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얘기를 이렇게 다 듣죠. 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본인이 선택해야 될 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생들마다 적응을 잘하는 학생도 있고 적응이 힘든 학생들이 있어요. 내신이 좋다고 해서 적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신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적응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뭐냐면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학교 내신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내신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실력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와서 이게 지금 여기가 강남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실력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얘기해서 중학교에 전교 1등과 그 다음에 전교 중간권 아이들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와서 대학을 잘 가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내신이 160점대인데 그러면 인서울을 못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 와서 얼마큼 녹아들고 선생님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가느냐에 관건이 있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대학을 과연 어떻게 보낼까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꼭 하남고에 입학하지 않아도
혹시 다른 학교에 지원하게 된다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요. 이러한 방향을 생각하시고 이 학생들을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정시가 확대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 고3까지는 수시가 보통 30%, 수시가 70%, 정시가 3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2 학생들부터는 정시 확대죠. 네, 정시가 40%로 확대가 됩니다. 하지만 60% 수시를 뽑는데 그중에 미등록자가 발생을 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미등록자가 발생을 합니다. 미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생들 다 마감을 하고 합격자 발표를 다 했는데 그 학생이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빈자리가 나죠. 그러면 일단은 입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정시 인원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정시가 40%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한 플러스 5에서 10 정도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5대 5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남에 사는 친구들은 정시에 과연 유리할까? 네, 유리할까요, 진짜?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일명 여기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군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하남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쪽 강남이나 이제 이쪽으로 내보낼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자, 하지만 하남시의 특징상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받아본 결과 내신이 꽤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모의고사를 직접 보고 평가를 해보면 실력이 굉장히 낮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아이들을 키워야 마지막 찬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중3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자, 지금부터 해서 딱 3년입니다. 자, 3년 동안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또 그 방향대로 내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대학의 색깔이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남 지역의 학생들에게 정시 확대는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지방의 아이들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국어, 영어, 수학 학원은 하남에 많아요. 그렇죠? 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의 학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들을 예를 들어 영어 수업이 3시간이다. 그러면 3시간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을 붙잡아다가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합니다. 하지만 중계동이나 이 강남 지역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딱 시간만큼 딱 하고 바로 끝내버려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먹힙니다. 하지만 하남 지역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집중 케어가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국영수는 학원에서 아이들이 지도를 받아요. 그죠? 그러면 국영수 이외의 과목, 예를 들어 과학, 사회탐구, 논술, 자, 이러한 세부적인 과목들도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이 있냐? 없죠. 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남보다 하남이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하지만 하남고에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사회탐구, 과학탐구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연구하시고 그리고 이 수능 출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출제 위원 또 수능 연계 교재를 집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네, 그러한 것들이 학교에서 대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시도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네, 제가 이쪽에 지금 자, 왼쪽에 보시면 불 켜져 있는 저희 학교의 모습을 자, 사진 한번 올려봤어요. 자, 이렇게 올린 이유는 학교는 계속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나열을 좀 해봤어요. 자, 첫 번째로는 학교 시험이 수능형 지필고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학교 내신 시험과 수능 모의고사의 어떠한 출제 포인트가 다르거나 문제 출제를 하는데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를 하거나 자, 이러한 방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뭔가 열심히 내신을 따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 결과를
수능에서 얻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수능형으로 학교 지필고사를 출제하는 것, 이게 정시 확대가 되는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수능을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냥 문제를 베껴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 가지고 왔을 경우 오류가 나기 때문에 단연간에 걸쳐서 수능을 지도해보고 입시를 지도해보신 선생님들에 의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자, 이러한 수능형 지필고사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능에 최적화된 전문적인 교과 연구를 하고 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속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돌죠. 자, 순환을 하면서 학생들이 수능형에 맞도록 이 문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있던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오시기도 하고 고등학교 계셨던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떠한 맥락, 수능을 읽어내는 그러한 어떤 교과 내용에 있어서 다소 약하지 않을까, 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학습량을 늘리는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4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자, 공통어가 있죠. 공통어. 자, 공통어가 뭐죠?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네, 학생들 굉장히 싫어하죠. 네, 학부모님은 좋아하시고 학생들은 싫어하고, 아침, 저녁, 휴일, 방학 때까지. 네, 저희는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아침 공부방도 저희가 아침 새벽 6시 10분부터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단이 된 상태고요. 요게 아마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해결이 되면, 네, 우리 학생들을 다시 6시 10분에 강제는 아닙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수시 지원을 한 다음에 보통 학교들이 많이 흔들려요. 수시 지원은 언제 하냐면 9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신이 꽤 괜찮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게 되면 어차피 수능에는 나는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업 안 듣겠죠. 수능 공부 안 하겠죠. 자, 그런 학생들이 다수를 이루게 되면 교실 수업이 안 되고 교실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꿈도 못 꾸죠. 자, 그래서 인근의 학교를 유심히 보시면 아마 저녁에 다 불이 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로 돌리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출장을 가서 이제 다수의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와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선생님들 중에 그 외고 선생님도 계시고 국제고 선생님도 계세요. 그리고 일반고 선생님도 계십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온라인 클래스를 11월 이후에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강남권에 계신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이 그걸 원한대요. 강남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아이들을 터치를 하지 않는 학교라는 아이들에게 터치를 하지 않는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자, 학교의 역할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사례고요. 자, 두 번째는 일반고 학생들이에요. 일반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월 이후에 학교 수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능을 봐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시 지원도 많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춰야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 지원 이후에도 수능 전까지 교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한 그 그림들이 보이죠? 이 사진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의 현재 모습을 찍은 겁니다. 네. 자, 다음으로 정시로 성공해본 선배들의 경험. 네. 과연 정시로, 그러니까 수시에 이 고등학교가 아이들을 얼만큼 보냈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금 학생들이 가야 될 방향은 정시죠. 그렇죠. 아마 정시 쪽, 그 다음에 수시로 가도 수능 최저학력을 다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수능에 최적화된 학교, 그리고
정시 대비가 되는 학교. 자, 그렇다면 이전에 정시로 많이 보내본 학교의 그런 모습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어느 학교가 과연 정시로 성공을 한 학교인가? 자,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냥 저희는 이렇게 지나가는 학생들이 아니라 내 아이, 내 자식처럼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끊임없이 관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자, 요게 정시를 지원하는 현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교가 아닐까. 자, 이런 모습들이 다 지금 저희 학교의 모습이에요. 네, 가감없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지금부터 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막 망설여지시죠. 야, 한한고 가면은 내신이 완전히 박살이 난다던데 우리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네, 한한고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무서운 거죠. 예, 과연 와서 아이가 잘 성공할 수 있을까? 어머니들은 가라 그래요. 아이들을 꼬셔서 가라, 너 할 수 있어. 아이들이 이제 거부하는 아이들이 많죠. 일단은 가장 큰 거부감 느껴지는 게 8시 등교예요. 공포스럽죠. 자, 잘 설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한한고 내신 경쟁이 치열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이고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앞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하남의 인근에 있는 학교와 저희 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 최상위권 아이들 중에 최상위권 그런 아이들은 어디를 가냐면 외부로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교 1등이 다 모이지 않아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의 그 커뮤니티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있나 봐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n분의 1로 갈라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한한고가 힘들 줄 알고 내가 딴 학교에 갔더니 그것도 만만치 않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사실입니다. 자, 상위권 아이들은 최상위권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을 받는 것은 한한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가서도 만만치 않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시제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지금 중3 학생들이 가야 될 그 시기가 2022학년도 대입시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하면 재수를 하지 않으면 이사학번이죠. 이사학번, 그렇죠? 이사학번. 네, 굉장히 멀죠. 지금 여기 계신 학부님들이 보통 몇 학번 될까요? 90년대 학번이실 것 같은데, 그죠? 네, 간혹 이렇게 늦둥이를 하신 분들은 이제 80년대 후반. 네, 이사학번이 상상이 안 가죠? 이사학번. 네, 네. 수시와 정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수시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교과는 내신입니다. 내신. 학교 내신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아마 얘네들이 갈 때는 수능 최저를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학 능력 시험까지도 잘 봐야 그 커트라인에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내신을 가지고 이제 비교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대학이 국수 영탄 4개 영역 중에 3개 합 6이라고 하는 최저 학력을 걸어 놓으면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3합 6에 들어가지 않으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을 통과하는 게 내신이 굉장히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를 보는 거냐면요. 그 비교과. 자, 이런 내용을 봅니다. 아이들의 그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그 다음에 수상 경력, 뭐 이런 것들. 자, 보고, 그 다음에 역시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 높냐면 지금 생기부를 쓸 때 많은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학교 이름도 가려라. 블라인드 처리를 해라. 그 다음에 아이들 뭐 기관명도 다 지워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이 학술제나 이런 것들도 하고 했는데 소논문 대회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 객관적인 지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종합전형으로 뽑을까?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교과목 세특입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각 교과목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아시죠? 복사하고 붙여넣기, 일명 복붙.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1, 2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이에 대해서 뭔가를 적어줘야 되는데 애가 뭐 한 게 있어야 적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수업의 어떤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꾸 뭔가를 시켜야 되고, 과제물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되어 있나, 자,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 활동도 그렇다고 해서 빼먹을 수는 없죠. 지금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는 대학 입시, 지금 2학년도 마찬가지죠. 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학기별로 활동을 딱 하나만 쓸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활동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활동도 올릴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한을 가해놓고, 그러면 평가할 수 있는 게 뭘까? 교과목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치를 걸어두는 게 수능 최저 학력이 되겠죠. 자, 역시 수능 최저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논술 전형인데요. 일명 로또라고 하는 논술. 자, 내신이 아까 보셨죠? 5등급 대 아이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4등급 대 아이들도 성균관대학교 합격한 애들이 꽤 있어요. 저희 학교에. 자, 그러면 논술 전형은 과연 할까? 아직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정시는 수능 위주로 반영을 하죠. 자,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 그 세로선이 합격 내신 평균 등급이에요. 평균입니다. 커트라인이 아니고. 자, 그리고 위에 세종대, 광운대는 올해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에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신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은 학교예요. 그리고 아래쪽 대학 숙대, 홍대, 국민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을 걸어놓은 학교입니다. 자, 보시면 자, 세종대의 그 평균 내신 등급이 1.4에서 1.8이죠. 그렇죠? 그런데 세종대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아래 홍익대 한번 볼까요? 홍익대는 1.8부터 시작해서 2.2까지. 그러니까 보통 2.5등급까지 합격을 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수능 최저학력이죠. 그죠? 자,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을 반영하냐 반영하지 않냐에 따라서 내신의 컷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숙명여대와 홍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숙명여대, 홍대 중에 두 개를 다 붙으면 아이들이 홍익대학교를 보통 많이 가거든요. 자, 그러면 숙대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이 국수 영탐 중에 2개 합 4입니다. 홍익대학교는 3합 6이었어요. 어디가 더 세죠? 홍대가 훨씬 세죠. 자, 그래서 정시로 갔을 때는 홍익대의 성적이 훨씬 높지만 수시의 내신으로 봤을 때는 홍대의 내신이 숙대보다는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시 수능 최저 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지금 중3 학생들이 고1을 올라오는 고3으로 올라오는 요 시기의 입시는 제가 봐서는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하는 학교들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학교들이고요.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은 극히 적습니다. 아마 다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중앙대부터 시작해서 성신여대까지, 자, 수능 최저 학력과 합격 가능 내신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해서 중앙대는 한 2.1등급, 그 다음에 성신여대는 2.5등급. 자,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치열하죠. 그죠? 하지만 교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합전형도 있습니다. 자, 종합전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비교과 영역을 보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그 학교 2개, 서울대와 고대를 한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두 대학 같은 경우 서울대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 있죠. 자, 올해는
세계 영역 3등급 이내예요. 그러니까 각각 과목별로 3등급이 333 안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최저가 굉장히 완화가 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을 못했을 거다 생각해서 배려를 해준 건데 사립대학인 고대는 그렇지 않아요. 최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고대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전형이에요. 학교 추천 전형과 그 다음에 학업 우수 일반 전형, 그 다음에 계열 적합성. 자, 보시면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학교 추천 전형 보시면 최저 학력 기준이 등급 합 6이에요. 둘. 네, 세 개의 합 6이니까 둘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활동을 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원 가능 내신이 2.5등급까지죠. 자, 우리 아까 교과 전형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까 세종대학교 지원 가능 내신 평균 등급이 얼마였죠? 1.4에서 1.8이었죠. 고려대학교는 2.5입니다. 2.5. 자, 왜냐하면 일반고 아이들 내신 좋은 아이들이 뭐가 안 나올까요? 수능 최저가 안 나오죠. 그래서 쓸 수가 없는 전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최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동도 중요하지만 자, 수능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지금 아래쪽에 그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을 보면은 요거는 국수 영탐 중 4개 7이에요. 네, 상상이 가십니까? 4개 7이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시를 가장한 정시예요. 그리고 내신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자,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자, 그래서 지금 고대 일반 전형 학업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원 가능 내신이 3.7등급까지 벌어집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저희 반에도 지금 고대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으로 쓴 친구가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친구는 내신이 2.8이고요. 두 번째는 3.6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최저가 나와요. 예, 계속 공부를 시켰어요. 자, 저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에 있는 담임선생님들도 지금 저희가 고대 최저가 있기 때문에 학업 우수자 전형뿐만 아니라 학교 추천 전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가 나오지 않는다면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네. 이화여대와 홍대. 자, 이대와 홍대 같은 경우도 이대도 세계 영역 합 6입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 내신이 2.8. 그리고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3.0까지 내려가요. 3.0. 네, 그래서 저희 학교의 학생 중에 내신이 3등급 초반이었는데 최저 맞추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쓰고 해서 붙은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학교로 오면 참 좋겠지만 혹시 다른 학교를 가신다 할지라도 절대 뭐를 놓으시면 안 된다고요? 수능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수시 모집이 끝난 다음에 주변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나도 공부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하지만 주변의 친구들이 계속 수능 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수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자,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학생들 3년 동안 자, 자녀 잘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사례. 자, 저희 학교와 기타 일반고를 비교해 봤어요. 서울대는 저희는 1.9까지 쓰는데 올해는 3.0까지 한번 써봤어요. 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고에서는 1.2등급 넘어가면 쓰진 않죠. 왜냐하면 아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연대 고대는 2.3. 자, 올해는 2점 후반, 3점 초반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른 일반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추지 못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자,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봤을 때 기타 일반고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쓰는 그 자체 내신대가 틀리다. 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아이가 한항고에 와서 내신이 주변에 있는 학교의 내신보다 다소 낮다 할지라도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한다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한항고인가?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자,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는 수시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아이들 복도에서 공부하는 모습 보이죠? 요거는 작년의 모습이에요. 올해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축제 때 모습인데요.
아래층에서는 아이들이 왁작지껄 떠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축제 분위기 아시죠? 뭐 전시회도 막 하고 있는데 고3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 그리고 네. 토요일 날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9시 30분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모의 수능 시험을 저희가 수능 직전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의 모습입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계속 자극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작년에 그룹 지도했던 아이들이에요. 제가 생활과 윤리하고 윤리와 사상 친구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게 수능 보기 한 주 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같이 토론식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자, 같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건 수능 출정식. 작년에 이제 수능 보기 직전에 아이들 모아서 이제 파이팅을 해주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깜짝 놀랐어. 자, 요 모습은 아이들 출정식 마치고 나왔을 때 이제 후배들이 줄을 쫙 서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저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적보다는 인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왼쪽 사진이 이게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 지금 발을 닦아주고 있죠, 그렇죠?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그래서 아이들 앉혀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줬듯이 저희가 아이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이 사제간의 이 끈끈한 그 무언가를 이렇게 느끼는 자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기도하는 모습 보일 거예요. 왼쪽 하단에 지금 요거는 아침마다 저희가 경건회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글을 읽고 그리고 좋은 성품학교 캠페인, 뭐 정직이란, 배려란 이런 것들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사립학교다 보니까 그 선배들이 지속적으로 와요.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마치 한 공동체, 한 가족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학중 학습 아카데미, 그다음에 학력 향상 점핑업 수업이라고 있는데 이 점핑업 수업 같은 경우는 그 명문대 합격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룹핑 과외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비용은 무료예요, 무료. 예,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수업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선후배 멘토링, 그다음에 우수 학생을 뽑아서 심화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우수 학생만 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등급, 2등급 아이들도 우수하지만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아이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우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특정해서 그 친구들만 집중해서 지도한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면접 준비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고3 학생들을 데리고 이거 작년의 모습이에요. 선생님 두 분이 가상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반 학생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면접 질문지를 주고 학생들에게 답을 써가지고 오게 하고 외우게 하고 실제 면접 같은 상황을 연출을 해서 아이들 면접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EBS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인터넷 방송 강사 분들만 4분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현재 EBS 수능 연계 교재 특강 완성과 관련해서 집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쪽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시는 분도 다수 계십니다. 교과서 집필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수능에 최적화된 그러한 어떤 환경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요거는 저희 학교에 굉장히 유명하신 두 분의 선생님이세요. 변쌤과 서쌤. 자, 입시의 대가십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작년에 하남의 유튜브 방송 입시 타파에 출연하셔서 진학과 관련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한항고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지역사회에 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대전제 아래 한항고만 중요한 건 아니죠. 함께 발전해야 좋은 그런 하남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두 분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셔가지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고 있고요. 방송의 일부 장면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양한 전공 적합성 강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와 그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 오른쪽 보시는 쪽은 오른쪽이시죠? 오른쪽에 보면은 유네스코 위크 행사와 모의 유엔 행사를 통해서 활동의 어떤 그 양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그 활동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딱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단발성 활동보다는 지금 긴 활동, 프로젝트형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생기부를 채워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국제교류했던 우리 재작년의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저희 학교에 와서 같이 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이제 하남 광주 내에서 유일하게 영재학급을 인가를 받아서 일반 학교 중에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재학급 개강식과 지금 영재학급 실험 실습 수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모습입니다. 자, 네,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인문학 세미나, 그 다음에 논술 및 토론 대회. 자,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와 인문학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책 잘 안 읽잖아요, 그죠? 보통 읽으면 이제 뭐 판타지 소설이나 이제 이런 거 많이 읽는데 그런 책 말고 인문학 서적을 읽을 수 있는 그 독서 주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문학 캠프, 인문학 나들이, 서평 쓰기, 작가와의 만남, 이러한 활동들이고요. 지금은 좀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 코로나19 상황이 좀 완만하게 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자, 왼쪽 사진이 지금 저희 자기주도 학습 저쪽 다른 건물에 있는 이 도서관 아이들에게 독서실처럼 꾸며놓은 공간이고요. 얼리버드 모습입니다. 이거는 새벽 6시 10분에서 7시 50분. 지금 요거는 새벽 한 6시 반쯤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재작년의 모습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핑업 수업과 멘토링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점핑업 수업은 내신 한 3등급 때부터 한 4, 5등급, 6등급 대 아이들, 요 아이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내신 대비 및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과외를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무료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좀 똘똘한 친구들이 있죠. 자, 그 친구들을 섭외를 해서 후배와 직접 이렇게 연결을 줘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자, 멘토링 수업 같은 경우는 약간 상위권 학생들을 데려다가 역시 그 엄선된 대학생 멘토를 배정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율활동과 정규 동아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여러분들 팜플렛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학교의 자랑인데요. 방과후 논술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여기서 준비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최저학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논술 전형을 보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래야 내신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너는 논술을 해봐야 되겠어라고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줄 수가 있어요. 논술은 어려운 거니까 안 돼. 야, 논술 경쟁률이 얼만데 논술 경쟁률 보통 40대를 넘어가거든요. 경쟁률 40대를 넘어가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일반고 선생님도 계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0대 1이지만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40대 1이지만 최저 학력을 통과를 못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거의 절반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사실들 그리고 보내봤던 경험,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선생님들의 노하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한 10년 이상 계속 논술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논술 대가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고3 부장님 또 이렇게 3학년 담임하실 때 논술로 이쪽 이 하남뿐만 아니라 강동구 일대를 다 평정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부터 또 그 후배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지금 논술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지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은 과연 어떻게 될까? 자, 거의 끝 부분입니다.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 중요하죠, 그렇죠? 어느 학교가 우리 아이에게 유일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슷하게 퍼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교과 활동, 즉 학교에서 양질의 그 비교과 활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 그냥 아이가 글을 쓱쓱 써내고 그림 한 장 그렸더니 상장을 주는 것, 그게 아니라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아이를 다양한 방면으로 평가를 해보고 그 아이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 과연 학교에 있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 다음에 수능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통, 급식, 자 이런 건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아래 두 개입니다. 좋은 경쟁자. 네. 함께 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 지금 아버님들 아마 군대 다녀오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군대 꽤 힘든 군대 부대를 갔다 왔는데 보통 이제 그 훈련을 하죠, 그렇죠? 이 행군, 그다음에 구보 이런 걸 하는데 혼자서는 못 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 주저앉고 싶은데 옆에서 주저앉지 않으니까 가거든요. 자, 좋은 경쟁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레벨을 올려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 친구들입니다. 학교에 공부를 좀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시가 확대가 되는 이 상황에서 좋은 경쟁자들이 모인 학교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우리 아이를 과연 친자식처럼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분위기. 네, 저희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속 계세요. 그래서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대학 다니면서도 종종 오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학교 선생님 생각이 나나 봐요. 와서 선생님 제가 29이에요. 제가 지금 직장을 지금 잠깐 그만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와서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 낳고 오는 친구도 있고. 자, 그래서 늘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분위기. 자, 그런 학교는 과연 어딜까? 자, 한번 제가 올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한항고인가? 대학을 보내봐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이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늘 그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2015년부터 물론 그 이전이지만 2015년부터 쭉 해서 저희 학교의 입시 결과를 쭉 보여드렸어요. 자, 그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변함없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게 되면 그런 우리 학교의 분위기, 우리 학교의 공동체의 분위기, 역사와 전통을 습득을 하겠죠. 나는 당연히 10시까지 자습을 해야 돼. 그리고 학교 시험은 당연히 어려운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수능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라는 마인드를 갖는 순간 아이가 수능에 강력한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을 보내봐야 보내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11년간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몇 명을 보냈나 집계를 해봤습니다. 자, 몇 명을 보냈냐면 28명을 보냈고요. 올해가 가장 많이 보냈고 최초입니다. 5명. 3명까지 보내봤는데 5명이에요. 5명이면은 이 경기도 쪽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지금 서울대에 저희가 11명 지원을 해놓은 상태예요.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연대 고대는 과연 우리 11년간 몇 명을 보냈을까? 자, 저희가 몇 명을 보냈냐면요. 87명을 보냈습니다. 87명. 자, 그리고 특수대학, 카이스트, 유니스트, 공사, 육사. 여기는 저희가 18명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성한이라고 하죠. 그렇죠? 서성한, 서강대, 성대, 한양대. 누가 이렇게 줄을 세웠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중앙대는 이제 한양대하고 자리를 바꿔야 된다. 자꾸 이렇게 중앙대에서 얘기는 하는데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그 서열화가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어쨌든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11년간 서성한 있는 주요대학 77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거의 한 6명, 7명 정도는 합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주요대학 말고 그 서울권, 일명 인서울이라고 하죠. 인서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아까 몇 등급까지 합격시킨다고요? 5등급까지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목표는 6등급까지 한번 시켜보는 건데 6등급 대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학업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6등급까지 가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5등급까지는 저희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11년간 저희가 701명의 학생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아이들의 반발도 컸고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어야 됐고 또 공부를 하지 못하면 저희가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울기도 하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그 장학제도와 그 다음에 재학시 수여 장학금에 대해서 팜플렛을 보시면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올해 이 모집 요강을 보시면 학급당 26명입니다. 작년에는 28명에서 280명 모집을 했거든요. 자, 올해는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줄었네요. 20명. 20명 준 이유는 아마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면서 그 여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저희는 10학급입니다. 보통 이제 주변의 학교들은 학급이 보통 8학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으면 등급 받기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드릴 말씀은 여기 있는 분들 또 지금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우리 그 하남시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에 가고자 하는 중간 과정인 이 고등학교 선택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의 역할은 아이들을 단순히 가리키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성 지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을 끝까지 앉혀서 이 친구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기부 잘 써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상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는 사립학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망설이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 팜플렛에 보시면 담당 중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통화해 주시고요. 또 찾아와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 작년에 골든벨을 울렸죠. 자, 그래서 여기 오는 학생들이 미래의 골든벨을 울리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마음으로 설명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